딱 3발짝 가면 되는데 여기를 가버려요. 오버페이스예요. 건강해지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절대 인생살이는 오버페이스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밥도 배 부르려고 그러면 수저 놔라. 일도 야 약간 네가 피곤하면 그만해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나 찾았다 그러면 끝까지 가버리려고 그래요. 파잖아요. 깊이 파죠. 매몰돼서 못 나옵니다. 깊이 가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사다리다 놓고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나와. 매몰돼요. 그래서 건강이 잃어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좀 몸을 많이 쓰고 있다. 좀 그러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직업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쉴 때는 푹 쉬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저 문제가 오래 걸렸어요. 저 문제가. 저도 컴퓨터를 워낙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맨날 보고 있고, 나도 지금 미쳤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 미쳤냐면, 나는 죽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사람들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도 간혹 해요. 당신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1시간 통화하면 내가 하루 늙었다. 그러면 당신은 하루 더 살면 나가 치기 보면 본전치기밖에 못하니까 당신이 이틀을 더 살아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환생을 해서 하루 남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머리가 복잡하게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 건물주가 저한테 그걸 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해라고. 근데 저는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내 개인만 위한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유익만 위하면. 가정 이건 아니에요. 이웃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좀 모르지만. 그래서 적당량의 활동량으로 내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좀 피곤하면 쉬고 간혹가다 찬물도 좀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서 올해 뭘 했냐? 올해 간수를 먹는 이유가 눈 때문에 먹는 거예요. 간수를 먹고 이게 많이 완화됐어요. 이게. 간수 안 좋다고 말하시면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자, 간수는 지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 좋다고 알고 있죠. 간수를 많이 빼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묵히죠. 아까 5년 소금을 먹었다면, 근데 이분은 아까 5년 소금 이상, 5년 이상 묵힌 소금을 먹으니까 어땠다고요? 몸이? 아까. 아니, 토판염인데. 네, 토판염인데. 일반 천일염이 아니고, 네. 토판염인데 3년 내가 5년 이상 된 거더라고요. 네. 그걸 먹으니까, 그냥 천일염 먹었던 효과가 없어지고, 뭐, 갑상선 쪽에 좀 뭔가 안 좋은 게 나타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걸 포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간수를 빼요. 간수를 빼는 거는 꼭 이게 독이어서 빼는 게 아니에요. 독이어서. 간수를 빼는 가장 큰 이유는 소금을 갓 생산하잖아요. 갓 생산하면 이 소금이 맛이 굉장히 써요. 음식에 이걸 넣어버리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 맛을 못 내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지혜롭게 옛날에는 한 간수를 한 1년 정도 뺐어요. 뭐 옛날에 소금은 지금처럼 저장해놓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소금이 금인데. 약 하루 1년치 먹을 거나 있으면 그래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빼면 한 1년, 2년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많이 우리 건강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그래서 간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독약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상들은 그걸 간수를 모아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두부를 만들어서 제가 아까 두부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랬다 그랬죠? 저는 마그네슘이 소비가 많거나 이렇게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나는 몰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할머니들이 배앓이 같은 거 하죠. 그러면 간수를 조금 타갖고 그걸 먹인 경우도 있었대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 된 거예요. 그 경험에 의해서 효과를 아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금 간수에는 혹시 뭐가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렇죠. 마그네슘은 이온가가 2개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자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근데 이 펌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플러스
ATP라는 에너지, 이게 약간 효소처럼 작용을 해요, 이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이 녀석이 일을 합니다. 이 녀석이 없으면요, 나트륨이 항상 부족함이 돼버려요. 그럼 나트륨을 많이 먹어야 되죠, 더. 그럼 어떤 현상이 혈압만 올려버릴 수 있죠. 이 나트륨 양을 정상화시키다 보면. 그래서 이 녀석이 적당량 필요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 이걸 많이 쓴 사람도 있고 적게 쓴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뇌 활동이 워낙 많으면 이게 소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복잡한 인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학교 가서 그냥 나는 좀 학교를 엄마가 좀 개학식 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남들 하나 둘 셋 나를 그때 학교를 데려간 거예요. 왜 창피해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몰라. 저희 집은 그런 교육을 안 했나 봐. 창피해서 저는 철길에서 혼자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한 인간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소비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돼요. 소금을 너무 활용을 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도 되고. 이게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소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아까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이해를 할 때 제 블로그를 이해하려면 조화, 균형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뭐예요?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악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소중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면 아까 그런 오류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 옛날 어머니들 지금 된장, 젓갈 같은 거 된장 담을 때 간수를 다 뺐어요? 안 뺐어요? 간수를 다. 안 빼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나누면 절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또 뭐. 소금을 어떻게 물에 타서 먹을 건가 아니면은 그냥 가루째 소금째 그냥 시들어 조금씩 먹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소금물을 활용하는데, 자, 소금물을 먹는 게 정상적인 건강 관리법입니까? 아닙니까? 네? 인간이 바다 물고기인가요? 아니죠. 소금을 먹는 게 비정상적이죠. 근데 왜 제가 소금을 먹으랄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소금을 가장 제한을 한 민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싱겁기로는 1등을 달립니다. 싱겁기로. 우리 여기 한번 이제 해피 형님이 한번 어제 저한테 보냈던 그전가 그 댓글이 뭡니까? 중국 음식이다. 한국 음식이 제일 싱겁다. 이분은 나는 그 비행기 타고 저는 바다를 못 건너봤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 난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나는 비행기 타고 내륙만 한 번 와봤어요. 나는 그게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가르쳐줘요.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싱겁다니까요. 이제 7개국을 다 가봤는데요. 다 우리보다 짜답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자꾸 우리나라는 어떤다고? 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싱겁게 먹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자라요. 아까 우리나라 전에 한 50년 전에 먹었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다고요? 소금 섭취량이? 30g 가까이 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왜 30g을 먹었을까요? 몸에서 필요한 만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못 먹은 사람들은 병이 많았어요. 자, 결핵 걸리면 되게 뭘 해라 그러죠? 옛날 결핵이 걸리면. 그 결핵이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러브 스토리도 그 결핵과 관련된 이야기죠. 결핵이 걸리면 가장 뭘 많이 해라 그래요? 네? 고기. 영양 섭취를 많이 해라 그러죠. 그 영양 섭취가 뭐와 관련되냐면 소금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균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염식을 하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자들 요즘에 다이어트 하면 밥을 줄이죠. 혹시 여기서 두 끼 먹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두 끼. 한 분도 안 계세요? 두 끼. 자, 두 끼 먹으면, 두 끼를 먹으면 아무래도 반찬 먹는 양이 어떻겠어요? 줄죠.
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소금 먹는 양이 달라요. 감소를 했어요. 근데 나 혼자만 짜게 먹으면 우리나라 이미 싱거워진 나라에서 살아가기 가능할까요? 음식을 같이 못 먹어요. 일단 짠 거에 길들여지면요. 싱거워서 다른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면서 나머지를 보충하는데 소금만 보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염도가 잘못하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먹자는 게 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소금물을 이제 마시게 하는데 소금물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기에게 맞는 소금물의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자, 제 블로그를 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병을 저는 이런 500짜리 병을 한 5병 정도 준비하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첫 병에다가는 티스푼으로 자기 집에 아무 티스푼이나 해가지고 4등분을 해서 4분의 1을 넣고 그 다음 병에는 배를 넣고 4분의 2를 넣고 처음에 그 다음에 3배를 넣어서 4분의 3 넣고 한 티스푼 넣고 1과 4분의 6병 하면 1과 4분의 2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봐요. 그래갖고 마셔봐요. 마셔보면 자기 입맛에 가장 맞는 게 있어요. 그걸 마셔요.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평상시 물을 안 마셨다가 소금물 먹으니까 물이 잘 넘어간 사람 혹시 있나요? 지금 여기 계시네요. 소금물을 먹으면 물이 잘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죠. 자, 근데 소금물을 마시면 부작용이 나와요.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뇨 증가. 이뇨 증가가 됩니다. 오줌이 많아져요. 혹시 그런? 자, 이게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이게. 이뇨가 적당하게 증가했는데 과도하게 증가하면요. 내가 추가한 소금보다 나간 소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금의 부작용이 누구의 부작용일까요? 이러면. 물의 부작용, 물의 부작용. 소금물 마셔갖고 대부분이 이 부작용입니다. 근데 범인은 누구예요? 소금이에요. 범인은. 범인을 잘못 맞힌 겁니다. 물의 부작용. 대부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저는 소금을 먹고 소금을 간혹 한 알 두 알씩 저는 갖고 다니면서 소금을 한 알 두 알씩 이렇게 따로 먹어요. 제 거 보니까 뭐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렇게 따로 먹습니다. 언제 먹냐? 저는 딱 정해졌어요. 말을 많이 한다든지 밥을 먹고 나면 가래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는 소금을 따로 먹어요. 물 갖고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소금을 추가해요. 또 하나 있어요. 입 안이 막 염증이 있고 텁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특히 이 안쪽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사이에다 소금을 딱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 혀에 안 녹기 때문에 짠맛이 덜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여기다 곧바로 녹여 먹으면 굉장히 짜요. 여기다 따가면 서서히 녹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어요. 그러면 이 염증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그런 식으로 이 소금물을 내가 입맛에 맞더라도 물을 많이 먹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이는 방법이 소금을 따로 좀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물 딱 이렇게 내 몸에 맞는 걸 먹었다고 이게 다 계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대부분이 소금량을 증가를 시켜야 돼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건강이었어요. 그럼 건강이 막 어쩐다고요? 활동량이 증가돼요. 특히 어디가 증가한다고요? 뇌활동이 증가되면 이쪽으로 많이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소비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뇌활동이 늘었으면 소금 소비가 많아졌다. 소금 더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 4년 정도의 이 500ml 성수병에 소금이 얼마까지 늘었냐면 티스푼으로 가득 하나가 늘었어요. 제가 만 4년 동안에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실험동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달에 이제 만 5년, 4년이 넘었는데 작년 5월달에 소금을 추가를 했어요. 얼마를 했냐? 한두 알 추가한 게 아니고 30%까지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한 티스푼하고 3분의 1티스푼 넣었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제가 겨울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물을 이 병으로 4병을 마셨어요.
그럼 소금을 몇 티스푼을 먹은 거예요, 총? 예? 아니, 제가 이제 그 전에 4년 그 전으로 가면, 그러니까 작년 5월 이전으로 가면, 여기다 한 티스푼 넣었다 했잖아요. 소금 얼마 먹은 거예요? 4티스푼 넣었죠. 그리고 물은 2리터를 마셨죠. 근데 제가 딱 3분의 1을 더 추가하니까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대로는 간혹 가다가 1.5리터를 못 마신 날도 있었어요. 1.5리터. 하고 평균 보니까 한 1.5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3병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은 500이 줄었죠. 물이 줄었는데 소금은 3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몇 티스푼이에요? 0.9티스푼. 네? 2.9티스푼. 거의 하면 아니죠. 거의 4티스푼이죠. 네, 그러니까요. 4티스푼. 결론은 소금량은 똑같았어요. 그죠? 물량만 500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장실 가는 게 좀 달라진 거예요. 소변을 자주 싸던 것이 좀 줄었어요. 절방료라는 게 있어요. 저도 갑자기 사람들 이야기하다 막 화장실 엄청 급해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판테 절여요. 제가 요실금 비싼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소금 그만큼 늘렸을 때. 근데 이걸 사람들은 함부로 못 하죠. 왜? 혈압이 확 올라가요. 저는 혈압이 안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안 올라갈까요? 이 녀석이 굉장히 긍정화계로 바뀌었어요. 긍정화로. 누가 욕을 하면 그래 나는 욕 얻어먹을 짓 했다. 너 욕해라. 나는 욕 얻어먹을 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러죠. 올챙이가 개구리의 마음을 알겠냐. 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돈, 명예, 권력 여기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구애를 좀 덜 받으니까 굉장히 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블로그 활동하면 제가 딱 잘못하면 뭐가 되기 쉽냐면 교주 되기 참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참 말도 잘해. 그러면서 저를 따라다니면 내가 딱 그 사람들에서 교주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절대 싫어합니다. 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딱 나를 높여주죠. 나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냅다 그냥 날개도 낙하산 없이 떨어뜨려 봅니다. 나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딱 버려버렸어요. 욕심이 사라진 거죠. 저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딱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편해진 거예요. 혈압이 들어올라가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도 안정화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소금하고 농도, 소금하고 물 정확한 균형 맞고 다 됐는데도 그 녀석이 결론은 아까 그 정신을 통제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은 수시로 내가 조금씩 더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물을 먹기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소금물을 먹기 전에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제발 우리 여기 계신 주부님들 반찬을 제발 좀 짜게 해주세요. 남자들은 짠 게 대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반찬에 소금을 좀 넉넉하게 넣자. 어떻게? 짜지 않게 맛있게 가는. 자, 여기서도 소금 적게 먹은 사람 있죠? 저희 음식 하신 분 계시죠? 안 계세요? 반찬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없죠. 세상 살맛 안 나시죠? 우리가 제가 그젠가요? 아니,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조종래 씨가 아침마당에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그 5가지 욕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재물욕이래요, 재물욕.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식욕이래요. 이 식욕이 정말 중요한 욕구예요, 욕구. 근데 이걸 통제하고 있으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적당히 간을 해서 그쪽에서 소금을 가장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반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분히 먹어야 되죠. 새끼를 될 수 있으면 새끼를 먹어야 돼요. 살을 빼고 싶으시면 특히 새끼를 드세요. 살을 빼고 싶으시면. 살찌고 싶어도 새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살 빼고 싶은 사람은 한 끼를 더 늘려도 됩니다. 똑같은 양을 4끼로 먹으면 훨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똑같은 양을. 그렇게 이제 새끼 먹는 거. 그래서 음식에서 소금을 충분히 먹고 우리나라는 가장 소금을 많이 먹는 음식이 뭐라고요? 국이나 찌개입니다. 국하고 찌개는 보약입니다. 보약. 특히 소화가
되신 분들에게 보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으신가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아까 이 혈압의 문제, 아까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금을 아주 조금씩 증량해 나가는 거. 제가 봐서는 피부나 이렇게 몸매를 봐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뭐. 시커먼 편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여기 역류성 이제 빈혈이 있으신 분은 이거는 확실히 그게 보여요, 정확하니. 저는 지금 그 크리아티닌이 네. 신장 그것이 네. 지금 2.4, 2.5 보통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률되면은 네. 이 콩팥이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비슷한데 이거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잘 살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고 살면 그게 힘들어져요. 근데 저는 집에서 그 한 30년 동안 그 단순이었으니까 그 간장하고 된장으로 국을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네. 그것이 좋죠. 괜찮습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이제 간을 할 때 네. 된장하고 간장을 많이 쓰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음식에 내 배합이 잘 맞는 거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반찬하고 쉽게 말하면 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를 소금물로 하고 소금물은 마실 때 절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지 말고 내가 마셔야 될 용량을 절대 정하지 마세요. 정하지 말고 좋다 그런 게 열심히 마셔 딱 정해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위나 장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럼 무조건 오버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한 것보다 부족한 게 나아요. 차라리. 물은 홍수가 나면 가뭄보다 무섭습니다. 홍수를 안 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량을 제가 한 체중에서 39 받는 사람들 그거 먹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안 되는데 막 한 번에 원샷 해갖고 다 채워놓고 잘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고 그 기준량을 다 채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녀석을 잡아야 돼요. 이 녀석. 아까 뭘 잡아야 돼요? 생각 잡았죠. 생각 말고 또 있어요. 중요한 거 뭐요? 커피, 녹차 또 뭐 있어요? 청량음료, 탄산음료, 청량음료.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술, 또 뭐 있을까요? 이 녀석들이 다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걸 하시면 한계가 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끊기가 좀 줄이기가 쉬워요. 이 녀석은 어려워요. 여기서 혹시 손 드십시오. 담배 피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죠? 이 녀석은 절대 곧바로 끊지 마십시오. 왜? 끊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 녀석이 더 심해져요. 선생님은 담배 피고 있습니까? 안 피죠. 저는 술, 담배, 커피 뭐 1년에 한 20잔 이내. 그 다음에 술은 안 먹지는 않고 먹으면 그냥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말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많이 못 마셔요. 그래서 소주 뭐 반병, 맥주 한 병 정도,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술 마실 기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담배는 아예 우리 집안은 아예 담배를 안 피웠고. 이래서 이 녀석들을 하는데 나중에 그 소금물을 마시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그러면 이 녀석이 희한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때 끊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모습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거울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거울. 뭘 확인해야 하고? 외모를 확인하셔야 돼요. 뱃살이 나왔어요. 문제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말랐어요. 문제 있어요. 좀 죄송한 말인데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커피를 대학교 3학년, 4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정말 많이 마셨어요. 이 종이컵으로 하면 한 7, 8잔을 마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의학적인 기준도 없는데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원래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 사람인데 열이 너무너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싹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 나하고는 이게 안 맞다. 그렇잖아 다혈질인데 커피는 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대머리 되면 어떨까 고민을 했어요. 저희 집안에 큰 대머리는 없는데 약간 벗겨지긴 하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소금을 먹은 후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무슨 효과를 봤냐면, 머리카락이 갑자기 굵어져요. 흰머리가 한참 나더만 멈춰요. 반곱슬이 찬머리에 가깝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번 번개팅에서는 어떤 분은 흰머리가 70% 사라졌답니다. 근데 그분이 신부전증 환자거든요. 그렇게 효과를 봐요. 그러니까 머리도 이것도 쉽게 말하면 소금하고 물 부족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 블로그 보면 혹시 그 탈모 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탈모. 그 사람은 대학교 선배인데 3개월 15일, 3개월 보름하고 머리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근데 그분은 습관이 다 좋아. 딱 한 가지만 문제였어요. 뭔만? 소금. 그러니까 효과를 많이 봤죠. 마음도 참 그분은 성격도 좋으시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실천을 잘할수록 좋아져요. 그래서 일단 이 녀석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커피가 정말 내가 참 힘들다 그러면 가장 힘들 때 한 잔. 이런 식으로. 그럼 커피를 많이 먹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 보셨죠? 커피에다 천일염 한 2-3알 넣어서 먹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맛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먹을 수 있어요. 커피.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마시지 어떻게 마시냐. 그냥 사람들 담소할 때 한두 잔. 이 녹차를 먹기 위해서 담소를 하지 말고 담소하기 위해서 녹차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고. 이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은 먹고 나서 소금을 잘 먹건데 이 녀석은 제가 봐서는 삶의 활력소예요. 어떻게? 취하지 말게. 기분 좋게. 인간관계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남자들이 참 말이 없죠. 왜 남자들이 말이 없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말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술을 먹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술이 이성을 마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본능적으로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성이 누르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서 내 속마음을 열어놔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그래서 술이 쉽게 말하면 본능을 깨우는 녀석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간혹은 잘못 먹으면 본능을 완전히 그냥 헷가닥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 녀석은 진짜 문제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요즘에 담배 피울 것도 없죠. 우리 담배 피우는 어때요, 요즘에? 불만이 좀 많으시죠? 나는 진짜 제가 항상 8층 사는데 계단을 왔다 갔는데 꼭 2층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 피우면 나 미치겠어요, 정말. 이 담배는 될 수 있으면 끊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곧바로가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이제 물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물 마신 것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끝. 그 다음에 이제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네. 거기 지금 커피하고 녹차는 카페인 때문에 네.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탄산음료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당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일단 이제 아까 커피나 녹차는 자연적인 재료에 해당되거든요, 거의. 근데 이거는 거의 인공이에요. 그래서 당도 들어가요, 당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탄산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뇨작용뿐만 아니고 이 탄산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산도를 깨버려요. pH 조절이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산으로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산으로 바뀌거든요. 문제가 생겨요. 산 조절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폐하에 문제가 네, 폐하의 문제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다를 한 번씩 먹어라. 체하는 사람에게는 소다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먹으면 좋긴 해요. 체하는 데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알칼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몸을 너무 지나치게 알칼리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한 번 먹을 수 있지만 그거 좋다고 막 먹어버린 거는 바보짓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야죠.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 못하고 자꾸 외부적인 요소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료만 공급하고 우리 몸은 공장이니까 우리 몸이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햄버거하고 콜라를 이제 요즘에 많이 먹잖아요. 그것이 안 좋은 거죠. 콜라하고 햄버거 먹는 거. 아니, 안 좋죠. 근데 안 좋은데 그걸 갖다가 끊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들이 햄버거 좋아하고 뭐 콜라 좋아하는데
일단 햄버거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맛있어요. 왜 맛있다고요? 짜기 때문에. 짜기 때문에 맛있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들 얘들이 막 좋아하는 애들 안 주면 어떤지 아세요? 술 안 먹을 때 금단 현상 일어나는 거 똑같은 현상이라고. 아버지 막 아빠하고 막 때려버려요, 막 엄마. 폭력 쓴 사람 그런 거 못 보셨어, 혹시? 아, 그래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이 녀석이 왜 그러냐면, 이 녀석들이 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돌핀. 이게 뭔지 아세요? 엔돌핀 좋은 게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마약. 뇌인성 아편제제라고 해요. 뇌인성 아편제제를 분비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 몸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또 이뇨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왜 그러면 통증이 나온지를 아시면 되는데, 통증은 물이 부족하면 통증이 나와요. 제가 정말 나는 잠잘 때 특히 이 다리가 아파, 이 장단지 아프가 미쳐요. 이쪽이. 알아요. 이렇게 혹시 알아보신 분 계세요? 아파갖고 이렇게 심했어요, 통증이. 이게 다 소금 부족병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 아버지 아들이니까 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금을 먹고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통증이 나오는 것도 물 부족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 부족을 계속 악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사고 70년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강의 내용 중에서 티스푼을 말씀하셨는데 네. 한 스푼 정도면 보통 몇 그램 정도 되면 될까요? 이제 티스푼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그 티스푼이 좀 컸어요. 그 티스푼은 3g. 3g 정도고, 일반적으로 티스푼이 좀 작아졌는데, 그 좀 작다는 느낌이 있으면 2g 정도.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요즘에 티스푼들은. 그럼 2g 이하. 그러니까 그걸 측정하기 어려우면 저울을 하나 사셔야 되고, 저울이 없으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커피 믹스 있죠? 커피 믹스가 12g이더라고요, 12g. 그러니까 그걸로 떠봐요. 몇 개가 된가? 그러면 역추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울 없어서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그걸 측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론은 내 입이 정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맞는 어떤 그런 적정량을 찾는 거는 결국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찾아요. 예, 본인이 찾고. 본인이 찾는데 이제 신부전증 환자가 제일 문제죠. 저도 참 그 안타까운 게 소금과 물은 결론은 관리를 하는 것이 신장이 되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아직 보니까 그렇게 아프신 태가 안 나요, 별로. 관리를 이제 해오는 거죠. 그걸 미리 아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도 관리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고 그러시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노후가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참 문제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장 홍괴되면 저염식이나 소금이랑은 아주 그 상극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예를 들면 소금을 먹게 되면 기존에 먹는 혈압약을 어떻게 먹지 않으면서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이렇게 소금 조금씩 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혈압약을 곧바로 끊다가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관계. 네, 그래서 이렇게 소금도 아주 조금씩 늘려가야 돼요. 정말 조금씩 늘려야 되고 약도 그러면 조금씩 줄여간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글쎄,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지금 선생님 같은 그런 기법 주겸을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먹어본 경우가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단백뇨가 오히려 더 증가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량을 조금씩 내 몸에 맞게끔 해주는 거. 네. 그럼 그 방법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저도 이제 그게 아까 제일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안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가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신부전증 환자는 저는 이걸 하려면 일단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만. 다른 거는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려요. 목숨 걸어라는 말을. 신부전은 왜 저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저한테 와서 당신 말 듣다가 내 몸 다 망가져서 꿈속에 나타나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빠질 구멍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지금 현직에서 지금 이렇게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 충분히 제가 보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현직에 일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는 그 상식으로는 이 콩팥에 대한 그 사고체 망가지면 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가면서 물론 이제 쇠퇴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머릿속에 넣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스트레스라는 게 뭐 거의 다가 90% 이상이 지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우선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가 다 제 경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병을 접근할 때 이 현대의학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돈을 볼까요? 사람이 많이 아프면 돈 많이 벌고. 아니요. 현대가 그래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환자들, 이제 이 의사들은 환자에게 뭔가를 심어놔요. 뭘 심어놓을까요? 네? 불안, 공포,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냐 안 이기냐에 그 문제를 제가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두렵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 자리에 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절도를 쇼크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쇼크 오는 거. 그거를 4번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막 갑자기 그냥 막 걷다가 젊었을 때 걷다가 여기 힘이 쭉 빠져가지고 주저앉아버려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살아가져요. 어쨌든 간에 힘들지만 어깨도 항상 돌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지만 또 살아가져요. 내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병원 의사를 안 좋아하고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에 소금을 알게 됐고 소금도 그냥 해봤어요. 이게 막 좋냐 안 좋냐 막 따지지 않고 왜? 해보니까 되더는 거예요. 되더라고. 그전에는 저도 철저히 저염식사를 했거든요. 사골 오늘 그게 뭡니까? 국밥입니까? 특별한 국밥을 먹었는데 저는 국밥 같은데 소금 안 넣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집 국밥이 좀 짜더라고요. 거기다 소금 더 먹었어요. 더 넣어서 다 바뀌었어요. 내 입맛에 맞게끔 먹습니다. 특히 라면 먹으면요 김치 좀 더 넣어갖고 짭짤하게 해갖고 국물 한 방울 안 다 마십니다. 미쳤죠? 근데 지금 제가 안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세요. 건강해 보입니까? 그러면 제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이 정말 아까 그래서 거울을 딱 보실 수가 있어요. 자기 외모에도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또 그저 그 김장하는 거 붉은 소금 그것도 괜찮습니까? 네, 그것도 괜찮고. 김장하는 붉은 소금. 네. 아까 선생님이 드시는 것이 네, 그것도 괜찮고 뭐 아까 여기 한 사장님이 찾은 주경도 아까 그거 꼭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제가 봐서는 소금이 워낙 없는 사람은 그걸로도 해도 괜찮다고요. 그걸로 해도. 그러니까 너무 아까 뭐 단편적으로 이게 좋냐 따지지 마세요. 너무 따져요.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지쳐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좋을까 나쁠까 고민해야 되고. 근데 참고로 하나 그 정보는 뭐냐면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에는 과일 먹을 때 소금을 꼭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박도 소금에 찍어 먹고 망고도 찍어 먹고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거. 자 여러분들도 그럼 이걸 따라가세요. 저 과일 먹을 때 그거 찍어 먹더라고 소금을. 모든 과일 찍어 먹으려면 당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그 작물 중에 우리가 그 열매에 맺린 작물 있죠. 뭐 가지라든지 다는 저도 몰라요. 근데 약간 소금물을 넣다니 그 비율이 있더라, 농도가 있더라. 그걸로 거름을 주잖아요. 당도가 진짜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 무조건 소금을 찍어 먹으세요. 특히 배 같은 거. 배는 굉장히 이뇨효과거든요. 그래서 배의 효과를 보려면 이뇨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소금을 적당히 먹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처가댁이 나주거든요. 우리 집 그 처가댁은 가난해서 배농사를 안 하는데 어머니가 배밭에 가서 일을 하니까 배를 갖다가 좀 상한 것도 좀 갖고 오시는데 배가 항상 있어요. 제가 배 이만한 거 하나 반을 밤 12시 다 돼갖고 먹었어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입이 마르니까 배를 먹었어요. 아이고 그 하나 반 먹고 나이가 났습니다. 화장실 밤에 4번 갔습니다. 4번.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제가 뇌경색,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소금이 꼭 필요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예방도 되는데 만약에 뇌 치료를 해서 뭐 쓰러진 사람들이야 뭐 이제 환자가 되지만 뇌경색기가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못 느끼고 지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소금요법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좀 불안한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자, 뇌경색은요, 금방
그런 경우의 뇌경색은 100% 소금 물 부족병이에요. 아니 이게 약간 저려. 그러니까 막걸리만 먹으면 저렸었는데 무슨 갑자기 이렇게 뭐 감각이 없어진다니까. 네. 약간 그런 근데 막걸리만 먹으면 왜 저랬느냐? 막걸리가 이뇨제잖아요. 술이 이뇨제니까. 술을 다 먹으면 왜 네. 저렸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갈 거 아니에요. 자, 가는데 자, 뇌도 살아야 돼요. 혈압이 뚝 떨어지잖아요. 혈압이 뚝 떨어지면 뇌 혈관도 어떻게 될까요?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수축을 해버려요. 이렇게. 왜? 물이 없으니까 혈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뇌 혈관조차도. 우리 아버님이 작년 5월 달에 경미한 뇌경색이 와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이렇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고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아들이 불효자이라 안 가요, 나는. 안 갔어요. 쓰러진다 그래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아버지가 딱 계시더라고. 근데 다른 데 보니까 6인실에 계시던데 대부분이 한 분만 빼고 다 중환자예요.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딱 있으니까 총각이네. 77세 아버지가 총각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 뭐 한 대 계셔 여기.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그럼 빨리 죽으셔요. 우리 아버님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다. 근데 안 죽으셔요. 천국 빨리 가는데. 막 그렇게 막 농담을 하니까 옆에서 재밌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어지럼증이 몇 시간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왜 해결됐을까요? 생식염수를 주사 맞고 있더라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순식간에 뻥 뚫린 거예요. 뻥. 근데 우리는 이 지금 막힌 시점에 MRI 찍은 거예요. 그때는 막혀있는 의사들은 이걸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구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시적으로 혈관이 팍 수축해요. 자, 우리 쇼크 현상이 오면 손 이런 색깔이 어떻게 되죠? 우리 여기 선생님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보여줘 보십시오. 손이 이제 어떻습니까? 색깔이? 혈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요? 있죠? 이렇게 보면 저도 그래요. 저는 쇼크가 오면요. 여기가 백지착지 하얗게 돼버려요. 혈관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축이 돼요. 그런데 다시 해결해요. 다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만약에 갔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병원에 가면 이제 쓰러져갖고 가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럼 병원에 검사를 해요. 나 같은 형은 아무런 증상이 안 나와요. 또 쓰러졌어. 또 병원에 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엄마랑 부모님 두려워하고, 야, 이거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의사가 이제 어딜 가라고 해요? 네? 큰 병원 가라고 그러죠? 큰 병원 가서 안 돼. 어디 가라고 해요? 내가 정신병자가 됐을 거야. 아니, 저는 다 정신병자가 되게끔 딱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제 블로그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 동생 때문에 저한테 전화 통화도 하고 댓글도 다신 분인데, 그분은 동생분이 자꾸 쓰러지니까 아버지가 자꾸 정신과를 가는 거예요. 약을 줘요. 약을 먹으면 사실 잠깐 완화가 된 것 같아. 멍청이가 돼요. 그런 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걸 잡는다고 뭔가 난리 치다 보면 반대적인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경미한 뇌경색은 이 문제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 쭉 보면은 혈압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혈압이 정상이 아니고 이제 전양반은 지금 고혈압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혈압이 내가 수치적으로 정상이니까 옛날에 저혈압 있잖아요. 보면 정상 아닙니다. 고혈압 점점 되고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요. 지금보다 한 15는 올라가 있어요. 한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런 거 신호를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숫자만 보고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숫자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미한 뇌경색 같은 경우 걸려는 혈액량의 감소를 극복하는 뇌의 응급적인 조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심각에 오랫동안 막혀갖고 이게 이제 힘을 못 써요. 이완이 안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못해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기 전에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클로아타닌 지수가 근육량하고 관계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먹었었는데,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그 상태가 좋아졌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손발이 너무 심하게 차지고 네. 염증이 전체적으로 좀 심했었어요. 네. 저거 나면 정말 노란 게 아니라 누런 콧물이라고 좀 네. 한동안 심했었는데 그런 거는 왜 그런지 자, 이제 손발이 찬 게 흔적 이제 그 힌트예요. 손발이 찬 게. 아까 제가 냉성, 열성을 말했죠. 냉성은 어떤 거였어요? 물이었죠. 열성은 소금이죠. 그러면 전향과는 어떤 문제죠?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에 4g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 500에 400. 500에 4g. 굉장히 많이 넣은 거죠. 근데 결론은 물 전체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좀 처음에 좋으니까 굉장히 활동량 증가했죠. 그 소금도 조금씩 점점 늘려나가고 네. 급하게 좀. 급한 것도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그 일시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꼭 소금만 물량만 아닌데, 일시적으로 그 소금만 물이 너무 갑자기 급변을 하면, 이제 보통은 안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엄청나게 분비돼 버려요.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빼먹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 히스타민은 물하고 소금하고 칼륨하고 이 세 가지를 균형 잡게 이렇게 활용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히스타민이 콧물 만들거든요. 히스타민이 여드름도 만들거든요. 히스타민이. 근데 히스타민이 쉽게 갑자기 많이 나오면 너무 급하게 어떤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은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제 안 해요? 거의 이제 줄인 상태로 하루에 소금을 500, 그러니까 한 500리터 정도밖에 못 마시고 있어요. 이제 약간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그렇게만 마시고. 그게 나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니까 병원을 다닌 다음에 조금 나아졌어요. 자, 이거 이제 문제가 이런 걸 잡는 약을 쓴 거죠. 스테로이드, 비염, 콧물 나 비염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약 있어요? 소금 물을 먹고 나서 생겼어요. 원래 없었어요. 예. 원래 없는 체질인데. 근데 여기 이제 약을 썼냐고, 이쪽에. 근데 이제 뭐 양약은 아니고 네. 한약으로. 한약? 근데 사실은 양약이 더 좋을 수 있고 한약이 더 문제가 되는 거 많습니다. 왜? 한약은 정확하니 뭔 물질이 어떻게 된 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아셔야 돼요. 모든 물질들은 화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서로 반응을 해요. 그럼 이렇게 이게 좋고 이게 좋은데 이게 어떻게 튕겨나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소금물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 농도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돼요. 너무 높아도. 그 다음에 너무 낮아도 문제인데, 4g 정도면 화장실 몇 번 갔어요, 하루에? 화장실 처음에는 많이 갔었고요. 네. 나중에는 많이 가지만 세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되나요? 한 2-3시간 정도. 그 정도면 제가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대부분이 이제 그 소금물하고 농도가 음수량도 맞고 농도도 맞았을 때 부작용은 아까 대부분이 뭐라고요? 오버패스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좀 좋아지면 내가 활동량도 증가하고 뇌도 굉장히 이게 반응을 빨리빨리 해요, 이게. 그랬을 때 부작용은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때 내가 얼마만큼 이걸 활용을 할 건가.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 워낙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저는 아무 데나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해야 돼요. 누가 와도 나는 신경 안 써버려요, 그냥. 그렇게끔 이제 몸을 아끼는 거죠. 그걸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다시 이제 조금씩 또 아주 서서히 늘려보십시오. 밸런스가 맞죠. 물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평균으로 하다가 그냥 조금 아니요, 2리터는 곧바로 2리터가 아니고 내가 마신 지금 양부터 시작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처음에 마신 양부터. 500을 마셨으면 500부터. 2리터를 마셨잖아요. 3리터 마신 사람 3리터를 시작을 해요. 근데 3리터를 마신 사람이 소금을 넣으면 음수량이 줄어들어요. 감소가 돼요. 왜? 몸에 물이 저장이 되니까 갈증이 덜 나요. 반대로 평상시 물 안 마시는 사람은 소금이 없으니까 안 마셔진 거잖아요. 소금이 증가하면 물도 음수량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희한하게 어떤 경우는 물을 더 마시게 하고 어떤 경우는 물을 덜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죠, 굉장히. 소금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하고 상관관계. 물이 너무 많으면 아까 물 자체가 이뇨가 되니까 갈증이 더 납니다. 근데 소금이 물을 저장하니까 물을 덜 마시게 해줘요. 반대로 워낙 이제 소금을 안 먹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물이 안 당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소금을 더 먹으니까 소금만큼 물이 당기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너무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두 가지 밸런스가 다 깨져버려요. 의도적으로 너무 하면. 그러니까 좋다고 막 열심히 마셔버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 억지로 하지 말자. 좋다 그러니까. 원샷 하지 마시고 절대.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원샷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방법 전에 다른 거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하는 걸 했었거든요. 네. 선생님 이 소금물 방법을 저는 뜨거운 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정리하려 하려면 그 이렇게 이런 PT병에다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온병 갖고 하거든요.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에 무슨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물은 자기가 온도를 마시기 가장 좋은 온도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몸이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뜨거운 물 주면 난리 나죠. 거기다가 소금까지 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되게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몸이 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쉽겠죠. 여름에는 이런 데서 해도 되겠죠. 그냥 실온에 놔두면 따뜻해지니까. 겨울에가 참 문제죠. 그래서 겨울에는 좀 뭐 약간 이렇게 그 뭐 템플러 같은 거 사용해도 괜찮긴 해요. 그거는 자기 몸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또 뭐 궁금한 게 거의 다 풀리신 것 같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강의 좀 마칠까요? 네. 네.